그 피부과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 이제 주로 레이저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피부과에 가서 이 원장님한테 받았더니 레이저를 좀 약하게 치더라. 그리고 그런 레이저를 받았는데 세게 쳤을 때는 효과가 없었는데 약하게 치니까 효과가 오히려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반대로 레이저는 무조건 세게 쳐야 효과 짱이다. 아픈 건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레이저에 대해서도 똑같은 레이저를 받았는데도 사람마다 시술의 차이나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주변에서. 이건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람의 피부의 타입도 중요하고요. 피부의 두께도 되게 중요해서 레이저의 효과가 똑같은 기기로 네. 똑같은 사람이 처치를 해도 다른 효과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어떤 남자분하고 여자분, 피부가 얇은 사람하고 두꺼운 사람 효과가 다르듯이 레이저도 사람마다 다 효과들이 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너무 유명한 장비라고 저희가 네네. 가지고 와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했을 때는 효과가 너무 세거나 너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레이저 장비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보통의 피부에 맞춰서 임상시험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논문을 네. 다시 쓰시는 네. 분들도 되게 많아서 그렇게 똑같은 레이저라도 피부의 어떤 색깔에 따라서 그다음에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 그리고 민감도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중에 얼굴에 혈관이 많이 발달해서 붉은 분들은 웬만한 레이저를 하면 사고가 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 피부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레이저를 조금 약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는 갔다 왔는데 그렇게 드라마틱 효과가 효과가 없어. 그러면 네네네. 그 선생님이 잘 배려를 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피부가 너무 붉어서 혈관이 많이 발달해서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서서히 달라겠다는 분이고요. 제일 저희가 만만하게 하는 피부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백지장처럼 하얀 애들 있죠. 대리석처럼 하얀 아이들. 오, 네. 네, 그런데 점이 몇 개 있다. 주근깨가 몇 개 있다. 네네. 그러면 팡팡 쳐요. 그런 경우에는 더 조금 겉에 멜라닌 색소가 좀 있기 때문에 IPL로 쳐주기만 하면 그게 아주 미세하게 딱지가 않고 떨어지면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타입인 거고요. 또 하나 까만 사람들은 특히 색소 레이저 할 때는 조금 더 약하게 하고 여러 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피가 두껍고 이런 탱탱한 분들은 한 번 효과가 가면 또 오래 가요. 근데 얇은 분들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가 또 금방 풀어진다는 느낌? 네. 확 조였다가 확 풀어지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네. 또 하나는 계절별로도 내 피부가 좀 달라요. 맞아요. 특히 뭐 IPL 한다거나 아니면 색소 레이저를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죠. 최근 한 달 동안에 외부 활동을 5시간 이상 강한 햇볕에 했는지를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진 활성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건드리면 부작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효과도 있고 네네. 가끔 생리주기 때 민감한 피부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것도 웬만하면 좀 피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부가 겉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상태에 따라 되게 많이 다르고요. 전 하나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헬레나님은 피부를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라고나 네. 하시면 보통 이제 건성, 중성, 뭐 민감성, 뭐 지복합성, 뭐 지성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런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혹시 시술 효과가 차이가 다르죠. 날 수 네. 있어요? 민감성은 아까 말한 대로 조금 피부에 혈관이 많이 발달한 좀 붉은 피부들이 민감성이기 때문에 레이저도 사고 많이 나요. 그다음에 지성 이 피부는 좀 괜찮아요. 지성 피부의 특징은 약간 번들번들한데 밑에도 단단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복합성처럼 여기는 번들번들한데 여기는 민감성이거나 건조한 분들은 여기랑 효과가 분명히 다르게 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내 피부 안에서도 타입이 나눠진다. 내 피부 안에서도 효과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 간 피부과면 내가 지금 무슨 화장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어떤 화장품을 썼는지 브랜드랑 뭐 에센스 썼는지 크림을 썼는지까지 다 쓰라고 하시고 또 기존에 어떤 시술들을 받아봤는지 이런 것도 되게 상세하게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선생님들이 보시고 반영을 하시는 건지.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특히 시술이 그 전에 뭐가 됐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것들을 결정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화장품 중에서도 자극이 되는 뭐 레티노익 엑시드가 있는 걸 썼다거나 다음에 뭐 하이드로키논이 들어있는 미백제를 썼다거나 그러면 레이저 할 때 좀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미 자극을 받은 피부에다가 더 센 자극을 치면 오히려 색소가 남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걔들을 네.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실제 그전 시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너무 짧은 시기에 색소를 빼는 레이저를 했는데 내가 또 색소를 자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색소가 더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진료실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좀 기록을 해줘라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 레이저 치료를 받으러 갈 때 처음에 레이저는 좀 약하게 받았는데 한 달 뒤에 레이저를 받으러 갔더니 지난번에 괜찮으면서 참을만 했다. 그러니까 요번에 좀 더 세게 하시겠대요. 아프면 말하래요. 아프다고 말하면 좀 줄여주시긴 하는데 이 고통을 참고 이 레이저 세기를 다 맞아야 내가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는 거 아닌가. 어떤 종류의 레이저인지 기억하세요? 저는 어떤 그때 효과 때문에? 그 모공 때문에 받았던 거였는데 아, 프락셀 같이 네. 뭐 이렇게 좀 눈물을 막 이렇게 흘려가면서 받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네. 그 두 가지 팩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맨 처음에는 누구나 다 약하게 해요. 이 사람의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저희가 한 번에 못 맞추기 때문에 약하게 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있고, 자 어느 정도 견디고 그때 이제 프락셀 같은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구멍을 뚫는 레이저잖아요. 미세하게. 그래서 회복하는 걸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큼 붉지 않게 회복이 되고 색깔이 남지 않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모공이 좀 줄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봤는데 잘 견디는데 조금만 세게 해서 에너지가 깊어지면 회복력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두 번째는 이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처음에는 간 본다고 얘기를 하죠. 네, 사람 만나는 것처럼 간을 좀 봐요. 그래서 좀 견디는데 안 빨개지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조금 강도를 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아프면 손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되게 중요한 팩터긴 하지만 저희가 레이저 하면서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되게 미세하게 관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레이저로 딱 쳤는데 순간에 확 빨개진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줄여요, 저희가. 네. 결론은 레이저 받을 때 아파도 눈물 흘리지 않도록 참는 게 낫다. 네, 선생님들이 피부 상태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요. 너무 아프다 할 때 피부를 쳐다보면서 아프겠구나, 아니면 엄살이겠구나를 판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네.